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167페이지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썸네일과는 약간 다른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코인 시장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문 내용과 연관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첨가했고요. 기본 타이틀은 중국의 운명은 한국과 베트남에 달려 있다. 닭 두 마리가 있죠. 한번 닭 두 마리의 생김새를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관중의 땅이 천하의 3분의 1, 땅 면적은 천하의 3분의 1이다. 관중이. 근데 인구는 10분의 3이다. 3분의 1이나 10분의 3이나 뭐 비슷하죠. 그런데 경제는 10분의 6에 이른다. 옛날 바로 요 지역, 위장이라고 제가 표현한 요 중앙 지역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는 뭐 여기가 이제 중국의 중심이죠. 위장과 같은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지도는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동쪽 지역은 뭐 거진 동이족이 여기 밑에까지는 다 있었다고 보게 되면 여기가 딱 중앙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내용도 보게 되면 제요는 하동에 도읍했고 은나라는 하내에 도읍했고 주나라는 하남에 도읍했다. 무릇 삼하는 천하의 중앙에 위치한다. 여기가 삼하 그러니까 그 한수, 회수, 임수 여기가 이제 전부 그러니까 천하의 중앙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솥발 발이 세 개 있는 그 주나라 솥을 말하는 거죠. 솥발처럼 셋으로 갈라져 왕자가 번갈아 도읍한 곳이다. 참 역사 왜곡이 뭐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그러나 다행히 요즘 이제 그 경제가 풍부해지면서 고고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땅을 파고 뭐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서 유물이 드러나면서 중국 역사서가 잘못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쪽 동쪽 지역에 우리 뭐 고조선이라든지 그 환국 시절에 그 유물들이 계속 발굴이 되는데 글쎄요, 한국 사람들은 뭐 기독교로 다 바뀌어서 우리 조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제 아브라함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불교 신자도 뭐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들이 전부 뭐 우리 조상에 대한 공부보다는 뭐 인도 조상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이스라엘 조상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네 나라와 다른 유물이 막 발견이 돼도 한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도 다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참 역사를 다 뺏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수한수 해수가 천하의 중앙이다라고 딱 그 사마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러면 어떠냐? 21세기 들어서는 어떠냐? 천하의 중앙은 20세기의 미국이었고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미국이 약 한 25%, 중국이 약 한 15%, EU가 이제 합쳐서 요 세 나라가 합쳐서 한 60% 이상, 그러니까 EU를 위시한 유럽권, 중국을 위시한 중국, 한국, 일본을 위시한 여기가 또 이제 아시아권이 또 한 3분의 1, 미국이 한 3분의 1, 이래서 여기 20%씩 해서 지금도 한 60% 정도는 이 정말 EU, 아시아, 미국이 번갈아 가면서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있는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놓고 보면 참 예전과 너무나 비슷한데 미국, EU, 중국 인구는 10분의 3인데 부는 10분의 6일 형국. 경제로 세계 지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죠. 참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으로 따지게 되면, 경제가 아니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근본이제니 음본이제니 해서 실물 자산을 근거로 돈이 다녔는데, 이제는 신용으로 돈이 창조되는, 과거와는 다른 부가 아닌 머니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자가보장 100억 찾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3개월 만에 뭐 1,000만 원 만들기,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제와 돈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경제는 실물 경제를 근간으로 할 때 경제라고 하는 것이고, 돈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과 경제를 화직열정 공부할 때는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45%, 중국이 9%, 일본이 8%, 홍콩이 6%, 한국이 2%. 그렇죠? 뭐 땅의 면적과도 상관없고 경제 GDP와 상관없이 돈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프랑스와 스위tzerlän드 뭐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또 여기도 또 어느 정도를 유럽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보다도 적고 아시아보다도 적고 유럽이 좀 그렇게 크지 않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70%를 헐쩍 초과한다. 근데 왜 EU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각자 자기 나라 화폐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EU를 통합하면서 원래 유로와 달러화를 1대1로 하기로 했었는데, 9.11 테러가 나면서 유로화가 완전히 쭈그러들었죠. 유로화가 완전히 쭈그러들면서 별로 유로화가 힘을 못 쓰고 아직 안착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따졌을 때 유럽 경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는 것이 많은데, 뭐 정확히 얘기 드리면 되려 뭐 소설 쓴다고 얘기할까봐 참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공부 상황에 맞게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부제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 돈과 경제는 다른데, 돈이 어떻게 되느냐, 왜 코인 시장이 요즘 그렇게 기승을 부리느냐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난 이후에 돈을 풀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국이 돈을 푸는 거는 역사적으로 처음 해본 거죠. 재정 정책만 쓰다가 돈을 막 프린팅해서 찍어내는 거는, 일본의 아베가 하는 거 보니까 질적 완화, 양적 완화 다 해도 되네. 저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 있게 돈을 일본 하는 걸 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찍은 거죠. 그리고 코로나 사건 때 더 많이 지금 찍어내서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참 돈을 콱콱콱콱 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돈이 왜 코인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돈을 찍어내면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를 않고 돈이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낮아지니까, 통화 승수가 낮아지니까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본원 통화 돈을 이렇게 찍어냈단 말이죠. 그럼 돈을 찍어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투입이 돼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갚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굴러가야 되는데, 돈을 빌려서 뭘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가 중국 물건이 다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약간의 보호주의를 가미해서, 그 다음에 관세 정책을 써서 미국 내 기업을 만들어서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내에 돈이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는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이 저가 공세에 이어진 중국에 의한 에너지와 생활 필수품이 다 중국에 장악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중국이 자본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아니고 우리와 생활 패턴이 다른 그런 정치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동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때 과거 그런 보호무역적인 정책은
돈의 흐름상으로 놓고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열광을 하고 있었었죠. 그것이 다 이 통화 승수, 본원 통화, 돈의 유동성 함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시가총액이 GDP를 넘어섰죠. 작년 12월 달에 넘어섰죠. 그런데 코스피만 있나요? 코스닥도 있잖아요. 코스닥만 있나요? 코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동일시돼 가지고 이 마켓캡 시가총액 대비 GDP가 한국하고 미국은 이렇게 딱 100% 수준에 맞게끔 지금 작년 연말까지는 운용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뭐 거진 비슷하게 아주 세계 경제의 모범이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경제로 굴러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뭐 싱가포르, 스위tzerlän드 이런 데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제 그 주식 시장이 거래되고 뭐 이태리, 독일, 터키,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GDP 대비 그 시가총액이 낮았죠. 왜 그러냐면 산업 구조가 우리는 이제 정치가 계속 뭐 여당 야당이 바뀌면서 이렇게 짜장면 뒤집듯이 계속 뒤집혔고 그 덕에 이제 그 서양하고 맞게끔 많이 갔지만 아직 뭐 멕시코니 뭐 이런 후진국은 경제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독일, 스페인, 이태리, 뭐 벨지움 뭐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깔아둔 자산이 많기 때문에 꼭 GDP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과는 일치되지 않고 또한 우리처럼 뭐 100% 신용카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에 안 잡히는 돈이 충분히 돌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한 이후에 모든 돈 거래가 지금 카드로 해서 정부 집계에 다 잡히게 되니까 GDP 1인당 국민소득은 굉장히 높아도 사실 국민들은 엄청 힘든 거죠. 뭐 가게에서 400원짜리를 사도 500원짜리 라이터를 하나 사도 저 같아도 카드로 사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찌됐건 코스피 시가총액하고 GDP하고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넘어섰다. 그런데 코스피 말고도 코스닥과 코인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것은 어찌된 일이냐. 암호화폐 시가총액 보세요. 20년도 말에 완전히 폭등을 해갖고 지금 최근에 다시 뭐 폭락을 했지만 이 시가총액 이 푸른 돈이 경제로 쓰이지 않고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5월달 현재 그 코인 시장 정점 대비 떨어진 것이 한국의 그 시가총액만큼 떨어졌죠. 막 올라가 떨어졌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바로 어제죠. 제가 어제 이걸 올릴까 하다가 뭐 안 올렸는데 7월 12일 날 그 세계적인 이 투자업체 구겐하임 파트너스 이 양반 뭐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정책이 바뀌고 중국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더 떨어진다. $10,000까지 떨어진다. 비트코인 대폭락 시작이 된다. 그 테슬라에서 이제 5월 달에 코인을 팔면서 이런 것이 막 내려왔는데 코인 가격이 떨어졌는데 각국 정부의 규제 조치 우리나라도 거래소 정리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규제를 많이 하죠. 특히 비트코인은 만들려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뭐 홍콩하고 호주하고 싸우면서 석탄이 없어갖고 전기가 없어서 난리죠. 그런데 없는 전기로 코인 만드는 데 쓰니까 코인 생산을 스톱해 버렸죠. 그래서 경제 지표로 볼 때는 지금보다 한 25% 혹은 지금보다도 50% 정도는 더 내려야 된다라고 정말 코인의 대가가 월요일 날 얘기를 했죠. 그리고 6월 달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하루에 막 12% 폭락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그 테슬라에서 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중이 때렸다. 그래서 지금 뭐 $30,000 선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다. 더 내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견해가 월요일 날 신문에 나왔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코인은
비트코인도 내렸다가는 뭐 한 10만 불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고, 뭐 당장 지금 작년 올해 초로 당장 올라가진 않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고, 코인 시장이 지금 여러 그 게릴라들 같은 조그만 코인 시장들이 지금 막 있는데, 지금 은행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안정화되게 되면 이런 게릴라들을 밀어내는 기마 군단, 전차 군단들이 은행을 앞세워서 쫙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뭐 중소 이렇게 뭐 완전히 도박장 같은 코인 시장이 아니라 그래도 도박장이지만 룰이 있는 그 증권시장 같은 코인 시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코인 공부를 참 열심히 해 두셔야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얼마까지 내릴지는 몰라도 10만 불 이상은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인을 사고 파는 거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나 지금 제가 화식연일에서 공부하는 어떤 투자의 맥락,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주식이나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코인이나 그 흐름은 같다. 결국은 통계학과 심리학 두 가지 팩토로 해서 읽어낼 수 있다. What to buy, what to sell, when to buy, when to sell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증권처럼 코인 시장은 조그만 거래소들이 많고 조그만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제 분석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거래량인데, 코인도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소에서 하는 방식인 거래량 분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인은 서비스가 불충분하지만 이 개념을 딱 알게 되면 뭐 젊은 사람들은 엑셀로 만들어서 자기의 히든 카드로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엑셀이나 이런 수식화 작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념만 잡게 되시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응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다행히 지금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화식열전 공부하다가 보면은 지금은 경제 단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돈 단계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돈 단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때 주식과 코인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땅이 3분의 1이고 인구도 10분의 3인데 경제는 10분의 6이다. 그리고 천하의 중앙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요.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얘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닭하고. 그런데 닭에 비해서 입에 해당하는 한국이 없고 발에 해당하는 베트남이 없는, 완전히 뭐 통닭집 닭처럼 딱 돼 있는 거죠. 동북삼성을 빼면 정말로 대가리 없는 닭의 몸통만 있는 거죠. 먹기 좋죠. 다리는 베트남에 있지만 정말로 상당히 닮았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국이 입인데, 한국이 닭의 가장 중요한 입, 머리 이 부분인데, 중국이 위와 같다라는 거죠. 한국이 여기 머리 부분, 닭, 비크, 부리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닭 전체가 달라지죠. 여기서 독을 먹으면은 닭은 죽는 것이고, 여기서 몸에 이익이 되는 것을 먹으면은 닭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경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 한국 사람들의 태도, 한국의 정치, 한국의 날씨, 정치 상황들이 모두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주에서 볼 때는 정말로 먼지보다도 작은 이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 관계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죠.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 모르는 건 둘째치고 중국이 이걸 모르죠. 어쩌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하고 베트남을 점령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족은 그러지 않았지만 옛날에 몽고족이 그러려고 그랬죠.
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입하고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는 뭐 만주족들이 갖고 있었고, 우리 단군 조선의 이제 진조선이 다 거기, 진한도 거기 있었고, 거기가 센터였죠. 한반도는 마한이었죠. 중국 쪽이 이제 산동 지역이 번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몽고도 우리를 점령하려고 그러지만 점령하지 못했고, 아니 우리가 전쟁에 졌는데 거꾸로 자기 딸을 항상 그 고려 왕한테 줬잖아요. 보통 전쟁에 한 나라는 자기 공주를 흉노족한테 갖다 바쳤는데, 원나라는 자기 딸을 조선 고려의 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갖다 바쳤다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위로 삼았죠. 베트남은 점령하려다가 점령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다고 쳐도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가 달인데, 날지도 못하는 닭이 다리가 없다면 어찌 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도 뭐 저 인터넷 세계로 막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구글도 맞고 뭐 우리나라 카톡이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몸통해서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이 참 못 살 때는 상관없지만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날지 못하는 닭, 날지 못하는 닭. 그런데 다리가 없는 닭은 없는데 다리가 없는 새가 있긴 하더라고요. 파푸아 뉴기니에 나오는 굉장히 깃털이 예쁜 새인데, 이 깃털을 활용하려고 수컷인데요. 이 다리를 잘라서 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젤란한테 이 새를 줬더니 다리가 없는 새를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다리가 없는 새가 저쪽 나라에 가니까 있더라라고 얘기했는데, 다리가 없는 새가 아니라 다리를 자른 새죠. 지금 뭐 중국이 딱 요런 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1대1로를 만드네, 뭐 대만을 먹네, 센카쿠 열도를 우리가 갖네,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네 이래갖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의 모든 영향이 중국으로 다 간다라는 얘기를, 한국의 입이기 때문에 뭐 역사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1919년도에 우리가 3.1 운동을 하니까 중국에서도 5.4 운동을 해갖고 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뭐 그다음에도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올림픽을 하니까 미국 중국에서도 우리도 하자. 그런데 올림픽 할 여건이 되나요? 돈이 있나요? 노하우가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고 화교들한테만 오픈했던 시장을 그 이제 전체 외국인들한테 오픈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 우리도 저 조그만 한국보다는 잘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등소평이, 뭐 한국이야 뭐 광동성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백묘 흑묘론, 쥐 잡는데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에 들어간 것이 1989년도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지금 중국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탕핑이라는, 지금 중국에서 이 탕핑이라는 말은 쓰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죠. 에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탕핑이라는 말이 인터넷 검색도 안 되고 방송에서도 이 말을 못 쓰게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막 삭제를 하고 그러는데, 중국 걸 보세요. 원래 미국과 한국에서 출현한 그런 현상이다 이게. 근데 미국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이게 삼성그룹에서 그 뭐 임금 협상하고 뭐 회사 정책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러다가 잘 안 되니까 삼성그룹의 직원들이 이거를 이제 이 이모티콘을 공유를 했죠. 드러누웠다. 그러면서 이게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3월 달에 이제 삼성에서 이거를 하니까 4월 달에 중국 웨이보에서 어떤 젊은이가 이걸 옮기고 지금 전 중국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그래 맘대로 하세요. 우리는 뭐 어차피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도 안 되고, 돈 벌려고 해도 돈도 안 벌리고, 잘 살고 싶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냥
항상 공산당 너희들 몇 명 그들만의 리그에서 너희들끼리 다 하는데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공산주의가 들어눕는 이 탕핑. 이게 한국에서 그대로 중국으로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에서도 그대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탕핑이 정말로 참 문제가 많죠. 이런 게 이제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거죠.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전부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국에서 한다. 백두산 천지물도 이 한반도의 기운이 태평양의 기운이 한반도를 거쳐서 백두산 천지에서 응축이 됐는데 이것이 백두폭포, 장백폭포로 해서 중국 송하강 지역으로 내려가죠. 송하강 지역으로 내려가서 중국 대륙으로 해서 전체로 퍼지는데 바로 거기가 송하강 유역 하얼빈 그 근처가 예전에 이제 우리 역사에 의하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도읍지를 정한 곳이고 거기에 재단이 있었고 그 재단이 발견이 1983년도인가 발견이 됐는데 파보니까 전부 동이권 문화를 해서 덮어버렸죠. 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이 그때 이후로 계속 나오는데 안 되겠다. 이거 지금 한국을 저렇게 계속 자본주의의 전형으로 두게 되면 중국이 이게 전염이 돼서 자기네들도 전부 자본주의가 되겠다. 자본주의가 되는 건 좋은데 몇몇의 공산당들이 자기네들의 그 독점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한국을 중국화 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한국은 입과 혀, 머리 아주 중요한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중국이 아프리카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를 먹으려고 투자도 엄청나게 하는데 미안하지만 한국의 도움 없이 안 된다. 한국의 도움 없이 하다가는 어디서 문제가 생겨도 니네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아프리카 전체의 GDP가요 1조 6,550억 불이었어요. 2019년에 한국은 1조 6,420억 불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GDP와 아프리카의 GDP는 같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DP 말고도 이 GDP에 잡히는 거 말고도 돌아가는 시장이 코인 시장 같은 게 한국은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 경제도 없고 전부 다 위로 다 IMF 위로 다 드러나서 밖에 있는 모습이 속에 있는 모습과 동일한데 코인 시장이 지금 크면서 아프리카보다도 사실은 돈은 더 많죠. 그러나 그러면 한국 GDP가 아프리카 전체의 GDP와 같다고 해서 전체 합친 거나 우리랑 같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역시 GDP에 잡히지 않는 어마어마한 지하 경제들이 밑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숫자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지 뭐 아프리카 합친 거랑 우리랑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학생들이나 하거나 국뽕들이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한국이 진출을 해야 되고 한국이 그래서 젊은 애들 보고 나가라고 뭐 학교 선생님도 얘기하고 학원 선생님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나가라고 하려면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혜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안 나가는 자녀들을 등 떠밀어서 내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그래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봤는데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한번 살다가 죽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뭐 가신다는 건 몰라도 한국의 이 20대, 30대, 40대 이런 고급 한국에서 큰 애들이 아프리카 가서 일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다가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혜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중국은 뭐 한국의 60대, 70대랑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프리카 가도 그런 대로 먹고 살고 병도 안 걸리고 덜 위생적인 거 먹어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 고향 중국보다는 더 위생적인 음식이 많지만 한국의 20, 30대나 40대들 잘못 나가면 온갖 병에 걸려서 잘못될 확률은 높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굉장히 잘 만든 다음에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 한국 도움 없이 니네 어디 함부로 나갔다가는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항상 미미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닭의 모습으로 보여드렸지만 그걸 다시 한번 지금 중국이 이렇게 뭐 아프리카 중국만 그러냐? 미국도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샜는데 아니 그냥 뭐 입도 없는 닭이 배고프다고 가서 먹으면 그게 되나요? 여기 밟아놓고 저기 밟아놓고 그냥 다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입이 있어야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이런 센서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한국의 도움 없이 니네들끼리 열심히 암만 해봐라.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중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한국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천하의 중앙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 자체가 아직 철학이 없다. 돈은 갖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는 하지만 돈에 대한 철학이 없고 경제에 대한 철학이 없다. 더구나 역사의식도 없다. 이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우리의 역사와 조상에 대해서 반만 년 혹은 1만 년 역사의 그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과 희생을 자기네들이 느껴야지 이게 기운이 동기감흥이 되는데 전부 뭐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쪽으로 다 빠져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한국도 참 이렇게 힘든 나라가 되는 거죠. 저의 뇌피셜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많이 맞는 이유는 깝깝하니까.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전압이 높은 민족들인데 뭐 미국 사람 안 맞으려고 그러고 일본 사람 안 맞으려고 그러고 중국 사람도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맞느냐?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전부 개돼지처럼 무조건 100% 믿느냐? 제가 주변 보니까 아닙니다. 안 믿지만 외국을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면 숨이 막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적인 지식적인 이런 환경의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에이 맞는다고 죽기나 하겠냐 이러면서 지금 한국이 깝깝하면 중국 깝깝합니다. 한국이 한 3년 앞으로 한 1년만 지금 벌써 2년째죠. 내년까지 코로나 문제가 안 풀려갖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도 못 나가고 막 자유롭게 못 나가고 깝깝하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4.19 같은 데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에서 4.19 같은 데모가 일어나면 중국은 공산당 반대 데모가 일어나서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은 입이고 한국은 머리고 중국은 몸통이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맞고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 머리로는 몰라도 느낌으로는 안다.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